자, 조이대 단독으로 이런 결정했다. 아니면 배후에 누군가 있다. 이 부분은 좀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어떻습니까? 저는 뭐 조이대 대법원장이 혼자 했을 리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배우는 자 지금 나오는 김앤장의 서석구 변호사나 또는 서석구 변호사가 가장 절친이라고 하는 윤석열 그리고 배우자인 김건희 뭐 이런 쪽으로 연결까지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증거 없는 이야기여서 말씀하시기가 좀 불편할 수는 있는데 저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하죠. 그 이상. 예, 그 이상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단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광화문 앞에서 단식을 했는데 제가 이제 9일 동안 단식하면서 이렇게 밤마다 바라본 곳이 있었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건물입니다. 바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예. 사무실이 여러 개 있고 이제 광화문에도 김앤장 사무실이 있죠. 예, 근데 그 광화문 김앤장 사무실이 제일 큰 사무실입니다. 그 옆에 정부종합청사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종합청사에 불이 다 꺼져도 김앤장 사무실에 불이 안 꺼집니다. 의도적으로 불을 안 끄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새벽 3시에도 4시에도 불은 다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단식하는 우리 6명의 동지들이 거기서 보면서 우리나라 절대 권력은 저 김앤장이야 다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야, 그때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네요. 저희들끼리 실제로 그런 김앤장 이름이 나오기 전에. 그럼요. 예. 저 권력은 조중동이 아니라 적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김앤장이 이곳의 권력이다. 저는 이 기득권 세력들의 몸통이 거의 다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저들이 이재명을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을 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되면 이 기득권 세력을 다 쓸어버릴 거다라고 하는 생각들. 그 사법부도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 법정으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포승줄을 묶고 법정으로 끌려간 이 생각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때 문재인 정부 때 그 했던 모습들이 이재명 정부가 되면은 더 강하게 해서 사법부의 수많은 판사들을 적폐청산 이름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건 자신들의 착각이죠. 그렇게 하지 않을 건데. 그런데 이 기득권들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게 되면 기득권 세력을 싹 쓸어버릴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을 공격하는 단계가 시작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원래 대법원까지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 뒤에 저는 더 거대한 세력들이 있는데 이 세력들, 마지막 세력들, 이 위에 있는 가장 피라미드에 보면 맨 위에 있는 마지막 이 삼각형이 아직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데 그 중에 그 굉장히 큰 세력이 저는 김앤장을 비롯한 그 뭔가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애덤 스미스가 이야기했던 보이지 않는 손. 한국 사회를 전체를 주무를 수 있는. 그렇죠. 애덤 스미스가 이야기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심리 내지는 의지 혹은 다수의 의견 이것인데 실제로 제가 이야기하는 보이지 않는 손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조지 오웰의 빅브라더 같은 거죠. 이런 빅브라더가 사실은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세력으로 있는데 그 세력 중에 하나가 저는 김앤장 같은 세력일 수도 있겠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겠다. 그런데 그 안에 저는 윤석열이든 김건희든 서석호든 이런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거대한 세력의 졸개에 불과하다. 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윤석열, 김건희, 서석호라고 평가되는 뭐 100% 확실한 건 아니고 언론에서 계속 서석호의 이야기 바로 서울법대 동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윤석열과 동기인 서석호 경북고등학교 후배이자 서울법대 동문인 조이대의 후배인 서석호 이 사람이 바로 김앤장과 윤석열, 김건희, 조이대를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이런 사법 쿠데타를 주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 충분히 설득력이 존재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세 사람에 의해서 조이대 대법원장의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다. 저는 그 위에 조종자들이 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어찌됐든 이 문제는 의혹 제기 수준이 아니라 실제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라는 것은 국민적인 이제 요구이기도 하고 이것이 이제 어느 순간에 될런지 14일로 예정된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자 서석구 변호사가 나오니까 어느 정도 진실을 밝힐지는 두고 봐야 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이든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의 언저리에서 활동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분 얘기대로 아예 나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국민들을 설득을 해내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번에 이제 사법부 특히 대법원이 이렇게 실체를 드러내 버렸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검찰 권력, 판사 권력, 이제 이게 사법 카르텔 그리고 재벌 기업 또는 지금 현재 국가의 위임된 권한을 갖고 있는 권력 집단 이것이 이제 똘똘똘 뭉쳐서 예전에 보지 못했던 저는 이제 민주정부라고 해야 됩니까? 진보 정권에서 볼 수 없었던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또는 그것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면서 야 우리 너희들 죽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결국 조이대가 국민 주권을 짓밟아버리는 이제 결과가 되어버리니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한 2~3일 만에 그냥 제압을 해버린 상황이다 라고 이제 하면서 아 이걸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다루어 가야 하지 이제 드러났으니까 오히려 드러났으니까 수술 부위는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식으로 그러면 집도를 할 것이냐가 이제 개혁의 과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재명 포비아,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우리 기득권 다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제가 알고 있는 건 이거거든요.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놔라. 매우 상식적인 수준에서 원래 국민이 위임한 권한이 집행되는 과정으로 그냥 회복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이재명의 국가 대개조의 기본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포비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실행해서 다 썰어버려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아이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권성동 의원, 권영세 의원이 계속해서 이재명 독재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볼 때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 민주당 대표가 지금 이제 후보지만 대표가 너무 당원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고 그 과정에서 큰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을 역으로 비하하는 측면에서 독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왜 김대중 대통령보다 더 많은 당원들의 지지를 받을까요? 왜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대단한 지지를 받을까요? 문재인 대통령보다 왜 더 대단한 지지를 받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한 정당이 있을 때 가령 민주당 이야기만 하자면은 민주당 당 대표 예전엔 총재라고 있었는데 총재와 대표의 권한이 너무 컸고 이들에 의해서 당이 운영돼 왔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거꾸로 정당이 갖고 있는 기본은 헌법에서 국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이 갖고 있듯이 당의 주권은 당원들이 갖고 있는 것인데 이 당원들이 갖고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바로 상식의 시대로 나가는 겁니다. 상식의 시대로 나가고 그것이 올바른 것이죠. 원래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왔던 거예요. 안 해왔던 걸 이제 다시 그럼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성공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기득권들이 볼 때는 잘못된 것으로 보는 거죠. 이것을 자신들의 권력과 수많은 부와 기득권을 파괴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가게 하는 것을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 대법원 판사들이 로그인 기록을 공개하라고 하는데 로그인 기록을 공개를 못하고 있잖아요. 왜? 안 봤으니까. 네. 예. 근데 이것이 언제 이게 시행이 된 겁니까?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모든 대법원 판사들이 문서를 스캔해 가지고 이것을 전자문서로 보게 했고 그것을 다 볼 수 있는 장치를 다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판사들 같은 경우는 그걸 다 봐야 됐겠죠. 근데 안 보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나오는 핑계가 뭐냐? 꼭 보지 않아도 다른 연구관들이 낸 의견과 일부 보면 그걸로 알 수 있다라는 말로 지금 변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최근에 나오는 건데 거의 수많은 대법원의 어떤 판결들이 제대로 보지도 않고 하고 있다. 이건 어떤 일이냐? 소수의 권력자들이
14명이라고 하는 이 대법관들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재판을 담당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불성실한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불성실하다 보니까 부정확한 판결도 너무 많은 것이고 그런데 이들이 이 엄청난 권력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 시민들의 억울함을 갖다가 재단하는 판관으로서 정의롭지 못하고 자신들의 힘을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이것을 어떻게 개혁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대법관 숫자를 늘려서 전문성을 다양화하는 거죠. 독일의 대법관이 320명입니다. 네. 320명인데 한 걸 판결할 때 120명이 판결, 100여 명 판결해. 왜 그 분야를 나누니까. 노동 분야는 노동 분야 전문 대법관이 따로 있고 정치 분야는 정치 분야의 대법관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없이 14명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판결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국민들도 이야기하는 부분이 대법관 숫자를 늘려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민주당에서 30명 정도로 늘리자고 했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최소 50명으로 늘려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것을 분야별로 나누면서 그래서 좀 더 합리적으로 나누고 좀 더 정확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권한이 줄어들게 됩니다. 권한이 줄어들게 되고 더 합당한 판결이 내려지는 거죠. 저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과거에 안철수 후보가 그 국회의원 숫자를 150명으로 줄이자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바보 같은 생각이다. 이걸 국회의원 숫자를 더 늘려야지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 줄어들고 그 속에서 더 다양한 의견들이 만들어지고 더 다양한 정책 입법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검찰 권력들 뭐 나중에 더 많은 개혁이 나오겠지만 저는 철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모델로서 지금 우리가 교육감도 국민들의 어떤 투표에서 뽑듯이 저는 지방검찰청장도 투표에서 뽑아야 된다. 자, 자연스럽게 이제 제도개혁 쪽으로 네. 이제 갔는데 이제 책임론은 조금 이따 이제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그러면은 지금 당장 이제 이번 사법 쿠데타를 통해서 우리가 바꿔야 될 제도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법관의 숫자를 획기적으로 늘리자고 하는데 일단 30명 정도까지는 늘려서 국민들이 삼심제에 대한 일종의 권한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에 이제 동의를 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제도적 정치라는 게 헌법 제84조 소추와 관련된 것이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당장 지금 국민의힘이나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쪽에서는 야, 저 이재명 대통령 할 때 재판 안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그냥 아예 거두절미하고 공격을 또 한단 말이죠. 아니, 저들이 공격할 게 그게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저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잘못된 내용을 갖고 왜곡해서 계속 공격하는 거 말고는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개혁이 필요한 시점에 입법기관에서 당연히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인데 이미 정쟁의 요소가 되어서 이재명 살리기 위해서 한다고 해버리니까 민주당이 혹시 그런데 의식을 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닌 거 맞습니까? 그럼요. 지금 이제 저들이 이야기하는 게 지금 입법 독재다. 예.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법 독재다. 근데 입법 독재가 행정권까지 갖게 되면 행정 독재를 하게 되는 거다. 입법 독재와 행정 독재를 하게 되면 사법부의 변화를 통해서 사법 독재 권력까지 이들이 갖게 된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민주국가의 가장 최선의 모습이 삼권의 분립인데 행정과 입법과 사법의 분리고 독자적인 균형과 견제인데 이 모든 것들을 민주당이 갖게 됐을 때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 이재명의 독재로 간다. 이 논리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계속 공격을 하고 있죠. 예.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무슨 행정 독재를 합니까? 우리가 무슨 입법 독재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입법 독재를 한다라고 하는 거? 아니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왔던 법안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탄핵과 관련된 부분이 모두가 다 정당했던 겁니다. 헌법재판소에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민주당이 해왔던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적 틀 안에서 아주 명확하게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된 거다. 다만 아쉽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정치의 영역에서 서로 간에 풀었을 수 있는데 그것을 탄핵을 한 것은 아쉽지만 그러나 그것은 법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당이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느냐. 자,
저들이 엄청난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정상적인 법안을 올렸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양곡법 같은 겁니다. 지금 그 수많은 남미에 있는 국가들, 동남아 국가들 자신들이 원래부터 생산해서 먹었던 기본 식량들이 제대로 생산이 안 되고 그래서 외국에서 수입하면서 엄청 고가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국민들의 생산을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양곡법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걸 갖다 계속 일관되게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잘못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이것이야말로 행정 독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잘못되고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저희 입법부가 역할을 했던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입법 독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언론도 잘못이고 저들은 뭐 당연히 잘못이고. 제가 이제 그 말씀 들으면서 충분히 수긍합니다만 오히려 이제 민주당은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거부권 행사 이전에 실제로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 자체를 무시했던 것, 그리고 민주당이 매우 정상적으로 추진했던 것들이 짓밟혔던 이런 과정을 정치공안요청,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데 왜 원리 원칙대로 그냥 밀고 가지, 입법 독재라는 말에 한 발 후퇴하는 것 같고, 또 여기에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고 다 모든 국회의원들이 줄서기를 했다라고 하는 이런 말에 민주당이 원칙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오히려 움츠리는 것 같다. 그 지금이라도 조희대 대법관 문제를 포함해서 대법원 이런 문제를 좀 더 원칙적으로 계속 밀고 가면 좋겠는데 너무나 좀 여러 상황 때문에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전적으로 동의가 되고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말 박수를 보낼 것 같은데 그렇게 민주당이 하시라고요. 민주당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국민들한테 설득하려고 할. 뭐 민주당의 의원들 대부분이 예. 더 개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역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점에 대해서 예. 좀 이렇게 좀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요. 뭐 제가 또 초선 의원이고 원내 뭐 지도부의 일원도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논의되는 내용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우스개로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역풍 하다가 진짜 역풍 맞는 수가 있다고요. 예. 제대로 하지 않아서 역풍을 맞는 것이지 원칙적으로 상식적으로 맞는 것을 정상적으로 가져가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쪽에서 역풍이라고 했어. 그럼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죠. 지금 저기서 하는 거 히틀러를 닮았다고 하는 그 사람이 정상적이에요? 이재명이 되면 독재국가가 되는데 어느 나라를 닮았다고 지금 비교를 합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압도적 지지를 하면서 매우 법치, 민주주의, 헌법질서, 헌법가치, 국가 간 애국심 가지고 상식으로 돌려놓자. 자, 국가의 권력이라는 게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국민으로부터 나왔다. 그럼 국민이 그 권한의 주체자이고 출발 지점으로 그 사람들이 결정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핵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걸 예. 하겠다고 하는데 안 하는 모든 사람을 무시하고 그냥 원리 원칙대로 민주당이 그래서 지금 170석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그거 하라고 준 권한인데 왜 이것을 좌고우면하느냐. 그리고 실제로 논쟁할 만한 내용 가지고 논쟁을 하면 괜찮겠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지도부가 하는 거 보십시오. 저게 논쟁이 됩니까? 논쟁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지금 역풍 걱정하다가는 진짜 역풍 부는 수가 있다. 국민의힘으로부터 오는 역풍이 아니고 민주당을 지지해주는 사람으로부터 실망감을 더 크게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